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하락은 당연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도 그렇고. 자, 매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16.00 매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24년이 왔습니다. 2023년 지나간 아프고 힘든 것들은 다 하얀 눈 속에 같이 깨끗이 내어보내고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모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희망찬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노엘님 안 보여요. 내 얼굴 안 보여요? 까꿍. 뭐야 이건? 매도로 스위칭 할게요. 96.25 매도. 너 나한테 자신 있냐? 매도 추매 들어갑니다. 94.75 강하게 추매 한번 붙어볼게요. 더더더더더더더 단속 현장입니다. 더더더더더더. 일단 여기서 저 9개 청산하고 한 개하고로 따라가 볼게요. 존나 카리스마 있어. 음주 단속 경찰관 같았어요. 음주 단속 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자동 청산 MIT 수익도 어느 정도 챙겼겠다. 작년 12월 29일 미국 시황 좀 살펴볼게요. 2023년 마지막 거래일 PMI 발표가 있었죠. PMI는 상치 크게 밑돌면서 위축 국면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는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어요. 제조업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던 사실이었고 선반영이 당황에 따른 것으로 시장은 판단한 듯합니다. 뉴욕 채권 시장에서 국채 금리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밤새 은행 간의 하루짜리 금리인 SOFR 금리가 5.4%까지 치솟으면서 시장에 경색을 나타냈습니다. 설명을 덧붙이자면 은행은 단기 자금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유동성을 확보를 합니다. 은행들도 연말에 대조표 관리를 위해서 현금을 보유하길 원하겠죠. 돈을 빌리려고 하는 곳은 많은데 빌려주는 곳은 없으니 금리가 일시적으로 오른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단기 자금 시장은 정상화될 것이다 라고 도이치뱅크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 시간 기준으로 오전 11시 전부터 지수가 갑자기 떨어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큰 이슈도 없이 하락이 컸죠. 월가 관계자는 시장이 열리자마자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좀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다우는 0.05, S&P는 0.28, 나스닥은 0.56 하락하는 것으로 2023년 마지막 거래일을 마감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우와, 뭐야, 내가 물을 너무 심하게 내렸나? 물 내려주셔서 그렇군요. 크크크. 그러게 슈걸리 너무 심하게 내렸어. 큰일 났어. 매수자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꺾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조정이 들어갈 때도 됐고 이제는 하락으로 예상된다라고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하락은 당연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도 그렇고. 누구야? 자, 매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16.00 매도. 여기서 9개 청산하고 한 개약만 가볼게요. 9개 청산하고 다 청산하고 좀 지켜볼게요. 다시 자리 좀. 1월 조심해야 될 부분을 6가지 정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FOMC 회의록이거든요. 지난 성명서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내년 3월부터 금리를 내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 공개되는 회의록에서 예산만큼 이제 비둘기 파적이 아니라면 시장의 전망이 좀 재조명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두 번째는 12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는 이제 신규 고용을 11월보다는 조금 적은 15만 8천 개 정도 예상을 했어요. 최근 확인되는 신규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20만에서 22만 건으로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신규 고용 건수가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 예상외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연준은 금리 인하에 대한 예상을 재평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트럼프의 출마입니다. 메인주는 트럼프의 이제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 결정을 했죠. 공화당 쪽에서는 항소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가는 대법원이 결정을 모두 파기하고 트럼프를 포함시킬 것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만약 트럼프를 제외한다는 결정이 나온다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인 만큼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미국의 CPI예요. 클리브랜드 연방은행의 이제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을 보면 12월 헤드라인 물가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3.32%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예상이 맞다면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재가속되는 것이 아닌지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금리 이란을 점치고 있던 시장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식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미국의 4분기 어닝 시즌입니다. 4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예상이 크게 좋진 않아요. 팩스탯에 따르면 4분기 S&P 기업에 대한 주당 순이익이 추정치가 5%로 하향 조정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꺾이면서 기업의 가격 결정력도 약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미중 갈등 심합니다. 13일에 대만에서 총통 선거가 있어요. 중국이 대만에 대한 압박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에는 이제 민진당이 10% 이상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만약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고 있는 민진당이 재집권하게 되면서 중국의 압박이 더욱 심해질 수도 있을 건데 계속해서 긴장감이 높아지게 된다면 다국적 기업들의 공급망에 대한 재평가를 하거나 다각화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겠죠. 1월 6가지 큰 이슈가 있는데 잘 챙기면서 1월 마무리를 좀 잘해보자고요. 화이팅입니다. 4, 3, 2, 1 본장 스타트! 청산 깔끔하게 마무리했어요. 아따 맛있어.